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친절한 오지 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 범피디입니다. 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경제 상식 덕분에 저 또한 역시 나날이 스마트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양옆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KBWM 스타 자문단 두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루덴셜 생명 임주석 책임 매니저입니다. 프루덴셜 생명 김성태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 두 분의 오지랖 적극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돈의 참견 에피소드 3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자분의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지 않은 초봉 속에서 내 보험료가 느껴진 거야.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사연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1년 6개월 차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월급은 세후 26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 부모님께서 납입해 주시고 있던 제 보험료를 직접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비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으로 15만 3천 원, 그리고 연금보험 20만 원씩 총 35만 3천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급여가 높지 않다 보니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무조건 연금보험은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도는 기본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월급의 적절한 보험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 정도만 들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정보를 받아보았습니다. (260만 원에서 35만 원 가량을 지금 한 달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신데, 일단 사연자분의 보험 상태 지금 좀 어떤 거 같나요? 일단 첫 번째 보장성 보험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실제적인 의료비 지급을 위한 사용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금이 있고요. 질병 진단에 대한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이 있습니다. 해당 질병에 대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데 대한 불편함을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진단비는 이제 우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실손보험에 대해 4세대 보험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2016년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이 점차적으로 자기분담금이나 갱신 주기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덕분에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신 겁니다. 상담자님께서 가입하신 이제 두 번째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요, 은퇴 이후에는 소득세에 비해서 낮은 3에서 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이지만 사실은 노후재원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에서 이야기하는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것은요, 이 대부분의 연금보험 상품은 국공채, 예적금 금리에 따라서 상품 운용금리가 매월 변동이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 연 2.6%는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 이후 현재까지 금리는 계속 인하되고 있는데요.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비교해 보면 최저보증 이율이 한 1% 내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에 비해서 최저보증 금리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스크 관리는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 관리에 가장 일반적인 보편화된 방법인 거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망이나 질병, 재해, 화재 등에 대해서 이런 큰 돈이 나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대비하고 있는 것도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사연으로 보내주신 고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의 월급이 260만 원인 것에 비해서 보험료가 35만 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월 35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아 보입니다. 연금저축에는 2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 상품이고요. 보장성 보험료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월 260만 원에서 휴대폰비, 생활비, 적금 등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시고요. 남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사연자분이 부담하시기에는 좀 버거운 보험료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금저축도 지금 현재 납입을 5년 동안 하고 계셔서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시거든요.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저축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쭉 가입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 말고 이런 보험은 정말 괜찮다, 찐 보험이다 하는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보험 하나씩 있으실까요?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사망보험금이 보장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즉 언젠가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에 의료보장 특약을 더하면 중대질환 진단비와 병원비 또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이 되게 높습니다. 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요. 납입보험료의 크기, 납입 기간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에서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금 이외의 목적에는 기타 소득세 부과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반면에요. 이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 없이 중장기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본인의 경우의 수에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마다 빠져나가는 보험료, 월급의 몇 퍼센트 가이드로 잡아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실비나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월급의 일반적으로 5에서 10%가 적정하다고 얘기되어집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보장 수준이나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지원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의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노후 생활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 이제 10년 이상 꾸준히 이제 적립을 해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현재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은퇴 자금이 없는 경우는요. 월 급여의 한 10% 정도는 노후지원 마련의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생활 초반부터 노후지원 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요, 향후 소비 지출 증가로 새로운 저축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요, 매년 급여 수준이 상승함으로써 부담감도 조금씩 줄어들어서요, 성공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돈을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재원을 쌓기 위한 탄탄한 보험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롭게 보험을 또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전문가분들께서 꿀팁 하나만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제가 세제 비적격 상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세제 비적격 상품 가운데서 달러로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달러 연금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분산 투자를 하듯이 향후 수령하는 노후연금 또한 원화와 달러로 분산해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연금 상품 무엇인지 유념하셔서 보험을 잘 한번 설계해 보시는 계기로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까지 얹어서 주는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계약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과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이런 보장에 대한 보험금도 달러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러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험 상품들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같은 보험료를 내시더라도 더 좋은 효과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보험은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알작. 저 알아요. 알자 딱깔센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앞으로 직접 자산 관리를 하게 돼야 될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또 보험 관련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그것까지만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싼 보험료 때문에 기본적인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드나마나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너무도 자주 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장기간 납입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질병과 관련해서 가족력과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을 최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대장, 점막, 내암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의 진정한 의미는요,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질병, 상해, 건강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필요하지만요, 치명적인 위험, 가장의 부재를 대비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장 상품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위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알고 보험 상품에 좀 효율적으로 잘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사회초년생분들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셔가지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또 은근히 재미있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두 스타 자문단 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바로 보험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보험 공부 잘 하셔가지고 꼼꼼히 좋은 보험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네 돈의 참견.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친절한 참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